자,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1단원에서 뭐 저기 뭐지? 그 신소재인가? 단원 이름이 뭐더라? 신소재였나요? 단원 이름? 아, 첨단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아,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참 애매해, 요 부분이. 요 부분은 학교마다 프린트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학교 진도 따라가서 만약 여기 없는 거 특이한 거 한 거 있다. 그럼 꼭 좀 얘기 좀 해줘요. 그 관련돼서는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로는 또 나와 있는 것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문부터 좀 받아볼까요? 자, 첫 번째 책에서 숙제는 다 했니? 오, 웬열? 오, 한민이가 다 했으면 다 한 거지 뭐. 야, 생각해봐. 다 했죠? 그럴 때는, 아이씨. 손발이 맞아. 사기도 쳐먹지. 자, 다시. 다 했죠? 아, 진짜, 씨.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다 했어? 에이씨. 다 했죠? 정반대의 결과 어떠십니까? 제가 어제 소개도 다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좀 피곤하긴 해. 오늘 아침에 코피 쏟았어. 오늘 아침에 코피 쏟은 게 이제 고3들 모의고사 봤잖아, 이제 며칠 전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 요즘에. 그래갖고 코피 쏟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하다 보면 왼쪽 눈을 자꾸 찡그릴 거거든요. 지금 왼쪽 눈이 충혈이 돼갖고 너무 쓰라려, 지금. 그래갖고 계속 그 인공눈물 집어넣는데도 지금 계속 아프네요. 그래갖고 오늘 조금 컨디션이 조금 많이 힘들어. 그래갖고 얼굴이 좀 빨개질 수 있어요. 알았죠? 응. 자, 그러면은, 근데 미안하다. 네가 다 할 줄은 몰랐다. 난 네가 다 하면 당연히 딴 사람은 다 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믿었는데. 자, 됐어. 자, 그러면 앞 페이지도 괜찮고 지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몇 페이지 몇 번 이런 식으로. 80, 몇 페? 185. 185쪽에 여러분들 185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키. 맞았어. 자, 185쪽에 몇 번? 10번? 자, 10번 볼게요. 자, 마더턴 거네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양이 좀 많어. 생각보다 오투 책 넣어놨지. 내가 마더턴 책 넣어놨지. 기출픽 책 넣어놨지. 좀 많어. 많긴 많어.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여러분들 분당 지역 기출문제라고 떠났는데 이거는 시험 때 되면 다시 또 하나 또 정리해서 줄게요. 지금 건데. 10번이잖아. 네. 9번 했지. 10번 했어요. 9번 하지 않았어? 10번 어? 했어요. 괜찮니? 몸은 좀? 아니 뭐 천하에 네가 또 이렇게 아프고 그랴. 빨리 앉아. 자, 10번. 뭐 또 해도 돼. 누가 뭐래?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넌 이해되니? 거 맞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맞다. 눈치 보지 마세요. 제발. 눈치 보지 말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봐도 좋고 뭐라고 안 해요. 알았죠? 자, 수민아 거기 요거 1권 책 펴봐. 185쪽. 185쪽에 10번 문제인데요. 자, 왜? 책 안 껐어요? 안 껐어? 자, 그림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질의 일부를, 자, 그림 가만 봐서는 이 글자만 읽잖아요. 그럼 아직은 몰라요. 근데 뭔진 모르겠는데 뭔가 쭉 연결돼 있죠. 이러면 단위체라는 게 결합해서 복합체를 만드는 무엇인가 보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다면은 내가 배운 것 중에는 단백질 아니면은 핵산인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고 넌지시 짚고 들어가도 되는데 이 넌지시 짚는 건 좀 조심해 주세요. 왜냐고요? 자기의 지식이 딸려서 딴 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니 가끔 이제 고3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렇게 넌지시 짚고는 문제를 풀어. 안 풀리지 당연히. 그럼 10분씩 써 이제. 그래놓고는 말린 거지 이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에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나타낸 건데 나에서 보니까는 뭐야 이거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보이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얘는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은 나의 그림에서처럼 되어 있고요. 곁사슬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른 게 몇 종류가 있다? 20종류가 있다라고. 가끔 어느 책에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4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 곁사슬이 다른 것만 20종이 있다. 아니 모양이 좀 다르다. 나머지 이렇게 하는 책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과정상에는 그냥 아미노산의 종류는 곁사슬이 다른 20개가 존재한다까지예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간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여러분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한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이때 물이 빠져나가니까 큰 범위에서는 탈수 축합 반응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에요. 자, 니은 간은 뷰렉 반응으로 검출할 수 있다. 아, 이거 했었네. 진짜 기억났다. 자, 뷰렉 반응은 여러분들 뭘 검출하기 위한 거죠?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있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거니까 가에서는 뷰렉 반응을 검출할 수 있다. 자, 이게 좀 애매해요. 뷰렉 반응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긴 한데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모르는 데가 아니라 이거 이제 틀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뷰렉 반응은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구나. 여기서 나올 수 있구나. 오케이. 하나 접수. 이렇게 하는 게 공부야. 공부는 항상 열린 자세로 어떻게 하면 하나 더 맞출까를 궁리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 요인 좀 찾지 마시고요. 근데 사람은요. 부정적인 요인을 잘 찾아요, 원래. 알았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침만 돼도 나도 그래. 아침에 수영장 가잖아, 이제. 수영장 가면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몸풀기로 처음 이게 로테이션 돌리거든요? 한 10바퀴 이렇게 돌아요, 이제.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자, 한 바퀴 갔다 왔어. 2바퀴째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 난 이따 오후에 수업이 있는데, 여기서 힘들면 애들한테 피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 그럼 팔에 힘이 쭉쭉 빠지기 시작해, 이제. 그러면 어깨가 아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리고 벽이 보이잖아, 마침? 그래, 일단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머리 딱 들잖아. 그럼 더 이상 못 가겠어. 거기서 쉬어야 돼. 근데 신기한 게 똑같은 날인데 어떤 날은 왠지 그냥 오기로 그냥 가고 싶은 날이 있어. 그날은 간다? 이게 마음가짐 차이가 되게 심해요. 사람은 항상 하기 싫어. 나도 그래, 여러분들. 나도 똑같아. 여러분들 이거 교재 만들 때 이거 만들다가도 귀찮아, 귀찮아 그러다가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주기 하루 전날 만들었거든요. 나도 그래. 여러분들 공부는 원래 그래. 자, 그 다음에 뷰렛은 바로 뭐다? 단백질이다. 수민아, 뷰렛 반응은 뭐라고? 오케이, 단백질. 자, 디귿. 나가 분해되어 생성된 노폐물 중 사람의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선 넘었는데 그 나가 분해되어 단백질이 분해되잖아요. 그럼 단백질 분해가 되면은 이게 얘네가 분해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그 요산, 요소라는 걸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는 것이 있다라고 되는데 단백질 분해하는 것 중에 대명사가 어디냐면 간에서 분해해 줘야 돼요, 얘네들을.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니까 다시 또 단백질 보충이 안 되네. 그럼 단백질이 보충이 안 되니까 재생이 안 되네. 재생이 안 되니까 간에서 또 안 되네. 근데 또 다시 또 소화를 못 시키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아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은 이게 이 사이클이 돌면은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어? 술 마시면 안 돼요. 네 나이 때는 안 마시는 게 정상이지 이 미친놈아. 야,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입에 술을 안 대봤어. 수련회 때안 마셔. 난 입에 술도 안 댔어요. 응. 수련회 때 마시는 애들 없어?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아니? 여기 봐봐, 다들 착하게 갖고 다들 그런 거 안 해. 너만 해, 너만. 아니, 자, 됐죠? 너무 됐죠? 그럼 넘어가도 돼요? 또 몇 페이지 몇 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한 권 더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리 파트는 조금만 더 나가요. 무조건. 그리고 앞에가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해요. 일단 다 나갔어요? 오케이. 그렇게 빨랐어. 얘네 이제 이렇게 하고 맨날 이제 수행평가다 뭐다 하고 이제 빼먹을 거야 이제. 그치? 그러고 있지? 이게 빨리 나가는 선생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설명만 하고 넘어간 다음에 애들한테 사실은 문제도 좀 풀려주면서 질문도 좀 하고 어떤지 피드백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소리야. 썩 좋은 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니네 이제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자습 시간 줄 거야. 부럽기는 나쁜 거다. 또 몇 페이지 몇 번? 됐어요? 그 233쪽에 1번. 233쪽에 순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233쪽에 1번. 네. 자, 심화 문제네요. 근데 이거 너무 심했어. 아니, 무슨 통합과학한테 반도체 띠간격을 물어보고 지랄들이야. 그치? 이건 너무 심했어. 자, 1번. 그린 강과 같이 고체 A와 B의 정구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자, 근데 전구는 스위치를 닫을 때에만 켜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로를 좀 아셔야 되는데 건전지가 밑에 연결돼. 이거 건전지인 건 알죠, 이게? 네.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플러스야? 짧은 거. 긴 거. 긴 게 플러스야, 여러분들. 알았지? 긴 게 플러스야. 알았지? 자, 가서 회로가 병렬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요소랑 B라는 요소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구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어. 스위치를 닫을 때, 즉 여기를 연결해 줘야지만 전구에 불이 켜진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A로는 전류를 흐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전류를 흘리지 못하게 한다야, 지금. 무슨 이유에선 간에.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 X와 Y를 나타낸 건데 X와 Y는 A와 B의 에너지 띠 구조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X는 원자가 띠라는 게 있고 전도 띠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걸 띠틈이라고, 띠와 띠 사이의 틈이라고 이걸 띠틈이라고 부르는데 띠틈이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가 벌어져 있으면 얘는 반도체 아니면 절연체예요. 즉 전기가 안 통하는 애야. 자, 그런데 옆에 있는 Y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 띠가 하나로 붙어 있죠. 여기 원자가띠, 전도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러면 도체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은 A는 전류를 못 통과하게 해야 되니까는 일단은 도체이면 죽어도 안 돼요. 그럼 B가 Y겠네요. 이게 도체겠네요. 왜? 스위치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불이 켜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A가 X가 돼야 돼요,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얘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애고 상대적으로. 얘는 전기가 잘 통하는 애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는. 자, 그러면은 A는 B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아니죠. 전기 전도성이 안 좋죠.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한 거니까. 자, 니은 X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인데 이거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 우리 지표면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로 돌아갈게요. 이게 지표면 H0. 자,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얘기하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얘기하죠. 조금 유식하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원자가띠 아래쪽이 사실은 여기 원자 핵이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얘랑 똑같이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관점으로 가요. 그럼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전자의 에너지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되겠죠. 즉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는 개념으로 갈게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커질 수는 없죠.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다는 소리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이동하려면 무슨 표현이 나올까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럼 거꾸로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이동을 했다, 내려갔다, 그럼 무슨 표현을 써야 될까요?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띠로 이동했다,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 위치 에너지 개념하고 비슷하니까 핵이 아래쪽에 있는 거, 원자가띠 아래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B의 에너지띠 구조는 B는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Y이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답은 디귿 하나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참고로 제가 이게 문제 풀어주다 보면 가끔 기억, 니은, 디귿을 맞다고 했는지 틀리다고 했는지 나중에 까먹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좀 얘기 좀 해줘요. 가끔 까먹어 나도. 왜냐면 이게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풀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가끔 나도 틀려. 왜냐면 이것도 표시 안 하는 게 누가 안 갖고 온 사람 있으면 주려다 보니까 내 표시를 안 해요, 여기다가. 또 질문. 3번.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초전도체가 어딘가 위에 떠 있는 거죠. 이거 자기 부상 현상이에요. 자기 부상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온도가 낮아야 되죠. 무슨 온도보다 낮아야 된다? 그렇지. 임계 온도 혹은 한계 온도보단 낮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온도가 T인 초전도체 A가 H점에 떠 있다. 이미 얘는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이거 표현의 문제인데 임계 온도보다 자, 우리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줬었죠. 자, 온도 저항했을 때 저항이 쭉 낮아서 어느 순간 툭 낮아서 이렇게 되고 이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현재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현재 온도 T라는 건 여기 어디쯤에 해당하는 온도일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임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누가? 초전도체가. 자, 그러면 기억. 임계 온도가 T0래요. 그럼 T0. 그럼 T0는 T보다 온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높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여러분들 요거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헷갈려요, 많이들.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자, 니은 A. 자,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보다 낮으면 저항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저항이 0이다. 자, 근데 이 반자성 현상이 자기부상 현상이 밑에 있는 자석이 N극이나 S극이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자석이 오던 무조건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석의 윗면이 S극으로 바꾸어도 A를 높이 H점에 놓으면 A는 자석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또 천천히. 또 다 됐어? 오, 웬열? 야, 네가 되게 경이로워 보인다 오늘. 분명히 아침만 해도 제정신 아니었는데 저거 오늘. 그러니까 아침엔 정신 못 차리더만 더하기 빼기 틀리질 않나. 아까 어머니한테 문자 왔다. 아니, 왜 대답을 해주는 건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너 보라고. 너 보라고. 안 돼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보라고. 스크린샷 찍어서 이게 뭐냐고 지금. 그 다음에 또 몇 페이지 몇 번 질문은? 보통 질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들 친구가 질문하는 것들이 사실은 맞았어도 제대로 모르고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나머지는? 아직 다 못했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좀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초전도체까지는 괜찮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 드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리 파트가 들어가시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아마 안 들어갈 거고 1단원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리가 들어가고 여기 물리가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 물리 안 들어가지? 여기 세 개는 물리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다, 정이 들어갔었나? 안 들어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또 다시 기말고사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물리 파트는 지금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암기 과목도 아니고. 그래서 여유 있을 때 지금 물리 파트까지는 좀 빼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 이제 지구과학 파트하고 생명 파트 들어갔을 때 좀 덜 헷갈리지. 그다음 나머지 두 분은 조금 이제 물리 파트가 들어갔으니까 좋은 점. 1단원의 뒤쪽이 아마 기말고사로 들어갈 거야, 니네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1단원, 2단원이 결국은 기말 때 아마 거의 다 끝날 확률이 높거든요. 아니면은 가끔 특이하게 다른 과목, 다른 단원 나가는 학교도 있으니까는 그때 얘기해 주시고. 응. 니네 지구 시스템까지야? 오, 맞네. 지구 시스템은 정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나가줄게요. 자, 우리 5페이지. 자, 5페이지, 새로 준 거 5페이지 볼게요.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표현을 좀 바꿀게요. 우리 표현에서 만유인력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중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중력과 만유인력. 자, 중력과 만유인력은 같은 거다. 거수. 둘, 셋. 자, 넷. 자, 다시. 그러면 아니다. 중력과 만유인력은 다른 거다. 아니지 않을까요? 자, 4대1 싸움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유인력이 훨씬 더 큰 단원이에요. 만유인력이.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중력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요. 그래서 질량 M1, M2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라 그러면 이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는 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F를 뭐라 그러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만유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만유 인력은 뭐 비례상수 앞에 G, 대문자 G 붙여주시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고백 크기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만유 인력이에요. 그런데 이 만유 인력에서 다시 물체 하나를 행성으로 바꾸세요. M1이 사실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M으로 많이 표시해 주거든요. 그리고 M2를 그냥 이때 여기 있는 물체 질량 M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두 물체 사이에 여기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때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G R 제곱에 대문자 M 곱하기 소문자 M 질량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거는 근데 중력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왜냐하면 물체 중에 하나가 행성인 경우에는 이때 생기는 만유 인력을 특별하게 중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 중력과 만유 인력은 같은 거냐? 같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보통 지구가 물체를 잡아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정의가 좀 잘못됐어요. 표현상으로는. 근데 뭐 통합과학이니까 그 정도는 봐줍시다. 자, 그 다음에 됐고, 지구에서의 중력, 물체를 당기는 힘으로 물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죠. 항상 어디를 향해서 작용할까요? 중력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연직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아래 방향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크기. 자,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씨 다르지 않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때는 자, 이물체가 받는 중력을 나타내는 거죠, 보통. 소문자 M자리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M 곱하기 G R 제곱의 대문자 M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 R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아이 지까지게 지구 표면에서 올라가 봤자 뭐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내가 여기 5층에 올라와 있지만 이거하고 이 지구 반지름 대문자로 써줄게요. 이 지구 반지름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무시해요. 무시해서 그냥 여기다 그냥 대문자 R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상수 취급해요. 그래서 요 값을 싹 다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냐? 9.8 m/s 제곱. 가렸다. 오유, 큰일 날 뻔했다. 이쪽에다 써야겠다. 9.8 m/s 제곱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고등 과정에서는 주로 얼마로? 10 m/s 제곱으로 하세요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것 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하는데 저 가속도라는 게 중력 가속도라는 게 옆에 있는 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 낙하 운동. 자, 자유 낙하 운동은 딴 건 없고요. 오로지 지구의 중력만 받아서 물체가 낙하할 때를 자유 낙하라 그래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뛰어내렸다. 뛰어내리지 마세요. 다치니까. 뛰어내리면 우리는 뭘 받죠? 사실은 공기의 저항을 받죠. 공기의 저항을 받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유낙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생기는 게 종이 한 장 떨어뜨릴 때랑 쇠구슬 하나 떨어뜨릴 때랑 공기 저항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다르니까 다르게 떨어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둘 다 자유낙하라면 가속도는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유낙하,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해요. 아, 여기서도 보면은 지표면 근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얘가 너무 멀어지면 여기서 진짜 지구 막 엄청나게 멀어졌어, 인공위성처럼. 그럼 지구 중력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달라지니까 근처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여기 1층에 있거나 5층에 있다 그래서 중력이 아주 미세하게는 다를 수 있겠죠. 이건 마치 내가 몸무게 쟀을 때 내 어깨에 먼지 하나가 더 있냐 없냐 차이?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뭐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하는데 여러분들 저랑 물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그래프 하나만 그립시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그 다음에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를 가만히 놨어요. 처음 속도가 얼마죠? 0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직선이 나요.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느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속도가 변하는 거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가속도가 돼요. 그럼 여기 중력에 의한 가속도니까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부를 거고 이 값이 여러분들 책에 따라서 9.8m/s 제곱 혹은 10m/s 제곱 이라고 나오는데 통합과학은 두 개가 혼용돼요. 통합과학은 고2 물리만 해도 9.8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고2 물리만 해도 10m/s 제곱으로 하는데 고1은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안 써 있으면 9.8로 해라. 써 있으면 10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선생님 따르세요.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므로 물체는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 요 소리예요. 즉, 1초씩 잘라보면 1초, 2초, 3초 잘라보면 여기가 얼마? 9.8m/s 속력이 여기는 그거에 증가해서 9.8 더하기 9.8 여기는 9.8 더하기 9.8 더하기 9.8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9.8m/s씩 1초마다 증가한다.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한다. 요 정도 얘기 나온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 보실래요? 진공이냐, 공기 중이냐에서 여러분들 그림이 지금 네모칸이 삭제됐는데 진공에서는 둘의 높이가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가속도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런데 공기 중에서는 뭐가 생겼죠? 공기에 저항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5페이지 옆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공기 중이라는 거는 자유낙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 좀 꼭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제일 밑에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다. 이거를 우리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고교 과정에서는 고1에서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만 나와요.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속도 v로 던져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구죠. 지표면은 얘는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공이 떨어질 텐데 이때 공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세 군데만 잡죠. 그랬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중력. 아래쪽으로 중력. 아래쪽으로 중력. 같은 물체예요. 그냥 이동 경로만 따라간 거예요. 물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얼마의 중력이 생기죠? mg. mg. 그래서 아래쪽으로 힘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얼마? g라는 가속도로 가속 운동을 하게 돼요. 뭐만 봤을 때? 연직 방향만 봤을 때. 그래서 연직 방향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평 방향으로는 오른쪽 방향으로는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F는 MA에서 힘을 안 받으니까 F가 0이죠. 그럼 가속도도 얼마예요?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정지해 있을 때는 계속 정지해 있고 일정한 속도가 있을 때는 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유지한다.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는 시간, 속도, 수평 방향이에요. 수평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죠? V라는 속도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언제까지? 지면에 닿을 때까지. 그쵸?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표를 구분해 보면 수평 방향 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0. 그 연직 방향은 중력, 일정한 힘을 받는다. 그 다음에 속도, X축으로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대신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X축으로는 얼마다? 0. Y축으로는 중력 가속도가 어때요?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다. 그 다음에 운동 X축으로는요 등속 운동을 해요. X축만 봤을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 된다. Y축은 어떤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문제풀이라.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6번에서 꼭 기억해 줄게 요건데요. 얘를요 V가 아니라 더 빠른 2V나 3V로 던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더 멀리 갈 수는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그냥 V냐 2V냐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연직 방향으로는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질량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 방향으로도 연직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 봤을 때는 항상 높이가 같은 시간에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대신 수평 방향으로는 더 빨리 던진 애가 그만큼 더 멀리 날아가면 되겠죠. 그게 다예요. 간단하죠?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얘 질량이 2배로 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도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죠. 하지만 가속도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질량의 관계가 없어요. 가속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보면은 항상 우리 여자 주인공이 먼저 떨어져요. 비행기에서. 우리 남자 주인공. 그럼 비행기 가만히 있어야지. 왜 뛰어내려? 그치? 남자 주인공 갑자기 그 없던 낙하산 같은 거 하나를 딱 메고 아니면 여주인공이 낙하산을 메어주죠. 그리고 먼저 뛰어내리라 그러고 자기는 또 나중에 뛰어내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돼? 그치, 나 혼자 살고 봐야지. 그치, 난 내가 살 거야.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 나오죠. 여자 주인공이 쭉 떨어지고 남자 주인공이 뒤늦게 떨어졌는데 그러면 가속도가 둘이 똑같다면 둘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나면 안 되죠. 그치? 근데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지. 공기저항 때문이죠. 그때 눈치 없는 여자 주인공이 나 살겠다 이렇게 딱 일자로 딱 펴가지고 꼿꼿이 세우고 떨어져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떨어진다면 남자 주인공은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자 주인공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그냥 냅다 또 천천히 떨어져 줍니다. 그럼 저 남자 주인공이 최대한 공기저항을 줄여서 떨어져 주죠. 말이 안 돼.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낙하산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렇게 멋있잖아. 이렇게 쫙 공중에서 막 이런 거 하고. 혹시 지면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봐봐. 패러그 하면서 쫙 이렇게 떨어지면서 막 대형도 갖추고 막 하잖아요. 그럼 지면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라, 쟤네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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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돼요. 지면에서 보기에는. 하늘에서 보기엔 멋있는 거지. 지면에서 보기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지면에서 보기엔 안 이쁠 거야. 그렇게 따지면.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비중력 시스템이 미치는 역할 이런 거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거고요. 문제 몇 개만 풀어볼 건데 9페이지. 여러분들 이게 물리면은 참 이런 거 안 하겠는데 통합과학이니까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들 이거 다 지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뭐 내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얘네들을 쭉 읽어봤을 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 돼요. 아, 중력이 있으니까 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패스. 그런데 중력하고 이 예시가 무슨 관계지? 라는 생각이 들면 손 들고 질문. 아시겠죠? 꼭 질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간단한 거 한 번만 해보죠. 여러분들 10페이지 펴보실래요? 10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 몇 개만 풀 건데요. 2번 하고 3번 두 개만 먼저 해볼 건데 2번, 3번만 먼저 해볼까요? 우리 두 개만. 2번을 풀 때는 웃음기가 있다가 3번을 풀면서 살짝 웃음기가 사라져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확실히 물리 파트를 보면은 어거지성이 좀 적죠. 그런 건 없잖아요. 피곤하게 피곤하다. 안 피곤해? 피곤하지 않아요? 참, 그리고 요즘에 공기 너무 안 좋다. 마스크 좀 쓰고 다녀요. 진짜 공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비가 내리는데 차에 빗물이 떨어져서 와이퍼로 이렇게 닦았거든? 빗물에서 떼꾸정물이 나오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진짜? 응?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내 차에 비 좀 맞았거든요? 그 위로 빗물 자국 그대로 흙 자국이 됐던데, 그냥? 응. 빗물 속에 흙이 많이 포함돼서 그래. 참, 이럴 때는 또 뭐 삼겹살 같은 거 먹어줘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목에 이제 먼지 뺀다고. 그쵸? 어른들 보면 그 소리 하시는데 인과관계는 없대요. 자, 2번은 할만할 거예요. 3번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1cm가 100m, 1m가 100cm. 네.
에휴, 상식 부족. 씨. 아니, 혹시나 해서. 이거 뭘로 빼지, 이거? 이따 좀 풀자. 감기 다 났어? 아, 계속 아파. 계속 아파? 여러분들 요즘 감기 좀 오래 가더라. 조심하시고요. 걸릴 거면 빨리 걸려. 시험 때 가서 골골거리지 말고. 모의고사 볼 때 열이 나면 땡큐죠. 일단 첫 번째. 엄마한테 변명거리가 그렇지. 변명거리가 생겼다. 두 번째.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뭔가 핑계가 생겼다. 그것도 괜찮고. 이게 시험 때만 되면 아픈 방법을 찾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은. 과학 시험 중에 제일 못 봤어. 자랑이다. 잘 봐도 50점이라서 50점 만점이니까 잘 보면 50점이지 바보야. 100점 원래 100점이에요. 그리고 니네 거는 말이 좋아 통합과학이지 그냥 중학교 거 다시 본 거고 그리고 앞뒤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1학년 거는 그런 거 과학은 그냥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은 좀 공부 좀 해요. 국어 수학은 그냥 그 기조 유지될 거예요. 국영수 빼고는. 그럼 됐어. 잘 본 거야 그럼. 저 매국노예요. 그 다음에 한국사 맞아 이씨. 한국사 공부 좀 해 이씨. 항상 5등급 캬. 공부 안 한 순대로 잘 봤어. 잘했다. 한국사 진짜 무슨 매국노 집안이냐? 무슨 뭐 20점 미만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 잘했다. 그 다음에 40점 이상 우리 독립군 집안이라고 하자. 축하한다. 과거에 저기 누가 뭐랬죠? 47. 오 누가 물어보거든 독립군 후손이라고 얘기하자. 내가 국어요 아이고 근데 없어. 진짜. 아이고. 자 2번. 진짜 저기 저기 한국사는 나중에 수능 때 대비해서 좀 공부 좀 해요. 나중에 그거 갖고 발목 잡히지 말고. 자, 2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가 A와 B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을 F1, F2라고 하자. F1하고 F2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힘 F1과 F2가 같니? 그럴 때는 안 돼요. 왜?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이때는. 힘이 같니? 아니라 힘의 크기가 같니예요. 자, 그다음 기억. 그래서 보세요. F1의 크기는 F2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F1과 F2가 같니? 그럼 여러분들 또 동그라미 칠 거죠? 그럼 틀려요. 왜? 방향이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니은. 질량이 M1이 커지면 F1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F2도 커지겠죠? 크기는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요. 딕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보다 가까워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였죠? 그럼 F1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진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줄었으니까. 뭐야? 답은 기억하나요? 할만하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도대체 뭘까? 자, 그림은 자유낙하는 물체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이거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요? 이거 계산 못 해가지고 10m/s 제곱으로 찍어가지고 맞춘 사람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프 그리시는 게 편해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시고요. 얘는 자유낙하하는 물체니까 뭐 속도가 처음에 보통 자유낙하면은 0부터 시작하는 걸 자유낙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통합과학이니까 그냥 0부터 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몇 초 간격? 0.1초, 0.1초, 0.1초 간격으로. 그랬더니 넓이가 5cm, 그 다음에 15cm, 25c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그럼 가속도가 얼마니? 라고 했네. 그럼 처음에 0.1초 동안 얼마 간 거죠? 5cm 간 거죠.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요? 평균 속도는 0.1초 동안 몇 cm 갔다고요? 5cm, 그 미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얼마? 0.05m. 0.05m.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죠? 0.5m/s. 속도가 0.5m/s예요. 그럼 평균 속도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처음 속도하고 끝 속도의 딱 절반. 여기에 해당하는 게 0.5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은 방식으로 0.1초 동안 0.15m 간 거죠. 그러면 얼마? 1.5m per sec니까 다음 구간에 여기 절반, 여기가 1.5예요. 요렇게 정석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의 사이, 그럼 여기 기울기 잡을 건데 여기는 얼마 증가한 거죠? 1 증가한 거죠. 근데 여기 가운데서 가운데까지면 가운데서 다시 가운데니까 여기가 합쳐보면 0.1초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가속도는 0.1초 동안 속도 변화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10m/s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근데 그냥 자유낙하니까 10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상에 임의에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행성에서. 그치? 뭐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틀려. 그래서. 에이, 근데 가끔 이런 거 그냥 10m 답이 10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요. 4번 문제 잠깐 보실래요? 4번 문제는 그림은 질량이 m인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키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가 되는 거죠? 중력이 되는 거죠. 중력은 일정하네요. 쇠구슬의 가속도는 쇠구슬의 속도는 어떻게 돼야 되죠? 증가한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2분의 1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중력도 반으로 줄는 건 맞아요. 중력도 반으로 줄는 건 맞는데 가속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가속도는 2분의 1g가 아니라 그대로 g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가끔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7번 문제 하나만 보실까요? 저것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 좀 잠깐만 읽어보실래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타입인데 결국은 옆으로 툭 쳐가지고 A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떨어지게 만들었고요. B는 옆으로 툭 쳐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던져진 물체를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A는 자유낙하, B는 포물선 운동이죠.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하지만 연직, 즉 위아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자유낙하랑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 시간 항상 높이는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뭐가 같아서? 가속도가 같아서. 자, 그럼 1번. 동전 A는 자유낙하한다. 맞아요. 2번. 동전 A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동전 B는 포물선 운동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동전 B에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시험날 안 보여. 그러니까 차분하게 풀어요. 그 다음에 5번. 동전 B는 연직 방향으로 동전 A와 같은 운동을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요. 욕심을 버리시고요. 그렇다고 틀리란 소리는 아니야. 욕심을 버리시고 문제 한 문제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면 이 문제를 왜 냈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풀거든요. 그러다 보면 꼬여요. 그렇게 꼬이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러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려요. 뒤에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한 문제 꼼꼼하게 푸시고 딱 봤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를 모르겠어. 그럼 일단은 그냥 제끼세요. 제껴놓고 대신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걸을 수 있는 건 최대한 걸러놓은 상태로 제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 하나만 해볼까요? 9번 보이세요? 9번? 이거 되게 어려운데 괜찮을까 모르겠다. 9번 한 번만 풀어볼까요? 근데 이거 공기장이 없다는 얘기였는데 어디? 아까 풀었단 말이에요. 4번? 아니 7번? 오, 좋은 지적이에요. 이런 걸로 이의제기만 받아줘요? 이걸로 이의 제기하면 받아주냐? 통합과학이죠. 안 받아들여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물리거나 그러면은 물리 선생님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에서 되면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인정해. 응? 근데 이게 거의 인정이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하더라고 보면은.
근데 모르지 뭐 통합과 선생님이 약간 물리에 심취하신 사람이라면 또 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틀렸다고 해봤자 손해볼 사람은 너잖아. 그럼 최대한 맞춰서 드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 좀 어려운가요? 자,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던졌는데 1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대요. 바보. 1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대요. 그쵸? 이거 또 5m 지점이니까 몇 초 후에 지면에 도달해야 되나 그거 계산하고 있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자, 그럼 1초 후에 도달하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3m/s니까 1초에 3m 날아갔고 3m 날아가서 지면에 닿았으니까 3m 날아가서 멈췄겠지 뭐. 그랬더니 뭐 떼굴떼굴 굴러가면 어떡하냐고? 자, 걸려라 아주 그냥. 어? 자, 공이 지면에 닿을 때까지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지. 굴러간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 3m.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왜 사람은요 심보가 이상해. 아, 이상하다.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되나? 그치. 아니, 줬잖아. 줬으면 준 걸로 하시면 돼요. 물론 계산해보면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됐죠?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관성 얘기하고 운동량, 충격량 얘기해서 우리 가급적이면은 그냥 운동량, 충격량까지 얘기를 오늘 끝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물리 파트가 끝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구과학 파트가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우리?